네, 지금부터 그 삼국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삼국지 다들 좋아하시죠? 그 삼국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제가 그 최성진 TV라는 유튜브를 개설하고선 뭐를 해야 좀 사람들이 그 재밌어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처음에 좀 시도해 봤던 것이 그 뭐 장기 미제 사건 그 뭐시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거 그런 콘텐츠를 좀 다뤄봤는데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좀 인기 콘텐츠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볼 만한 콘텐츠일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의외로 많이 안 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재밌을까? 좀 사람들하고 많이 어, 소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아무래도 그 거기에 대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삼국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지를 어, 주제로 해가지고 삼국지 이야기를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부터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삼국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국지 이야기. 이제 삼국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이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국지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바로 시작해도 되는데 먼저 좀 알아보고 하자고요. 예. 그 오늘 그 삼국지 이야기 첫 방송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삼국지에 대해서 살펴보자고요. 다음에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서 오늘은 이 삼국지 그렇죠. 삼국지가 뭔가요? 삼국지. 삼국지는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역사서로서의 삼국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설로서의 삼국지가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것은 역사서로서의 삼국지가 아니라 그 소설로서의 삼국지죠. 그래서 소설로서의 삼국지가 그 나관중이 쓴 삼국지 연의가 있죠. 삼국지 연의.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사 삼국지, 그러니까 역사서로서의 삼국지도 좀 읽어보고 소설로서의 삼국지도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재밌는 것은 소설 삼국지죠. 소설 삼국지가 재밌죠. 그 역사서로서의 삼국지는 좀 딱딱하죠. 딱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 역사서로서의 삼국지는 뭐가 있나요? 그 이제 그 찾아봤더니만 그 서진 시대에 진수가 썼던 삼국지가 있죠. 서진 시대. 그러니까 위진 남북주 할 때 진나라. 그래서 이제 삼국지는 그 후한말 이제 위나라, 오나라, 송나라 요것을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서 역사적 사실을 이제 그때 있었던 사실을 역사서로 쓴 것이 이제 진수의 삼국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송나라 때
남조 시대 송나라 때 범협이 쓴 후한서라는 게 있죠. 그것도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요 시절에 있었던 일을 쓴 대목이 쓴 내용이 있죠. 그리고 그 동진 시대에 손성이 있었던 위시춘추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나라 출신 원협이 쓴 뭐 헌제춘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삼국지 역사서로서의 삼국지는 뭐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진수가 쓴 정사삼국지, 그다음에 뭐 후한서, 위시춘추, 헌제춘추 이렇죠. 그래서 역사서로서의 삼국지도 여러 개가 있죠. 그럼 이제 소설로서의 삼국지는 뭐가 있죠? 소설로서의 삼국지. 이제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이, 그렇죠? 그다음에 명나라 때 나관중이 썼던 삼국지 연의가 있고, 청나라 때 모종광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가 있어요. 삼국지 연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삼국지라고 하면은 역사서로서의 삼국지가 있고 소설로서의 삼국지가 있고, 근데 이제 그 글을 쓴 소스는 뭐다? 후한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그 시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해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역사서랑 소설의 차이는 뭔가요? 차이는 이거죠. 이거 전에 설명을 제가 했었는데 술이부작이죠. 기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 해서 이 술한 것이 뭐죠? 술한 것이 역사서고 작한 것이 소설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작한다는 것은 우린 예술 작품을 작한다 그러는 거죠. 예술. 그래서 소설이나 시나 소설이나 뭐 숲이냐 이건 작한다 그래가지고 그 뭐 희곡이나 이런 거는 작한다 그래가지고 문예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삼국지는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역사서로서의 삼국지가 있고 소설로서의 삼국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역사서는 술하는 거고 소설은 작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정도 설명하면 된 것 같고, 그 삼국지 매니아들, 삼국지 덕후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 삼국지를 굉장히 좀 재밌어하고 좀 많이 읽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삼국지 덕후들끼리 싸우죠. 싸운다는 게 뭐 주먹다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뭐 왈가왈부하고 갑론을 박하고 그러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삼국지 덕후들이 매니아들끼리 싸울까요? 그거는 저마다 좋아하는 그 인물이 있어. 삼국지를 보면 저마다 좋아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유비를 좋아해. 나는 조조를 좋아해. 나는 뭐 송권을 좋아해. 아니면 나는 뭐 관우를 좋아해. 나는 제갈량을 좋아해. 나는 뭐 순욱을 좋아해. 응? 나는 뭐 이렇게 여포를 좋아해. 이런 저마다 좋아하는 인물이 있죠. 근데 그 인물에 대해서 안 좋게 쓰면 어떻게 돼요? 안 좋게 쓰면 좀 싫어하죠. 팬들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을 안 좋게 막 쓰고 이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야, 그거 사실 아니야. 이러죠. 야, 조조가 여백사를 그렇게 주겠다는 거 그거 사실 아니야. 그거 나관중이 작한 거야. 지어낸 얘기야. 뭔 소리야, 임마. 그거 사실이야. 거의 역사책에도 있어. 이런 걸로 싸우는 거죠. 예. 조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조조 팬이야 그러면 야, 그거
지어낸 얘기라니까 나간중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조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유비를 좋아해. 그럼 그 사람은 야, 그 역사책에 다 나와. 뭐 조조 그 새끼 아주 뭐 질이 안 좋은 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갑론을박 일어나고 왈가왈부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삼국지는 떠들 얘기가 많아. 그렇죠. 굉장히 떠들 얘기가 많죠. 근데 제가 그 삼국지 이야기를 하는데 삼국지 이야기의 가장 스탠스는 저는 이제 삼국지 연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역사서 삼국지 얘기도 간간히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삼국지 연의고 또 제가 또 그 더 좋아하는 것이 삼국지 연의를 더 재밌어 했으니까 그렇죠. 뭐 그건 그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기술을 한다면은 술해야 되는 거고 그 소설 문예로서 소설을 쓰면 작하는 거죠. 그래서 작에는 허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낸다든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인물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없던 에피소드를 끼워 넣는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나간중이 그런 걸 되게 잘했죠. 삼국지가 오늘날까지 인기가 있는 것은 그 나간중의 공이 크죠. 워낙 재미있게 잘 써놔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 역사서는 술한 거고 그 소설은 작한 거래 가지고 아무래도 그 역사 그 진실로서의 신빙성은 술한 것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렇지만 않죠? 왜 그렇지만 않냐면은 그 역사 삼국지를 쓴 진수라든가 그, 그 범역 후한서를 쓴 범역 그다음에 위시춘추를 쓴 손성 원엽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현장을 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 현장을 본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누구한테 전해 들은 거 아니야. 전해 들은 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역사서를 쓴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벌어진 현장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들은 얘기를 쓰는 거고 나관정이 쓴 그 삼국지연의는 어때요? 역시 들은 얘기를 쓴 거야. 후대 사람들 아니야 다. 후대 역사적인 사실은 이때 벌어졌는데 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걸 쓰다 보니까 그 현장을 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서 삼국지가 더 진실되고 소설 삼국지가 뭐 거짓이고 이렇게 단정 지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다 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역사서가 더 신뢰할 수 있죠. 역사 역사서 삼국지가 좀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예. 뭐 그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어, 역사서를 쓴 진수라든가 그 범협이라든가 손성이라든가 원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현장을 보지 못했어요.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서에 나온 그 내용도 과연 진실이냐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중국 역사서에는
진실이 아닌 내용도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 현장을 본 게 아니잖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잖아. 그렇죠? 근데 역사서 중에서는 현장에 있어서 직접 현장을 보면서 쓰는 역사책이 있죠. 역사서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조선왕조실록이야. 조선왕조실록은 왕하고 신하들이 떠드는 내용을 그 현장에서 보고 쓰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진실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잖아요. 사관이 직접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 직접 참관하면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이 높죠. 그런 거.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는 진실성이 높죠. 근데 뭐 중국 역사서는 그 저자가 그 진실되게 뭐 쓰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내용은 좀 진실이 아닌 사실이 들어가 있을 경우도 종종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실이다, 저것이 전실이다, 그 좀 논란이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현재 그 정도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뭐 그게 사실이니 사실이지 않느니 뭐 이런 거 이제 서로 갑론을 막 하고 그랬는데 뭐 그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갑론을 막 하면서 또 재미있는 거지. 서로 이제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렇죠.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 역사서를 쓰는 사람들 그걸 역사학자라고 역사가라고 그러죠. 역사가 그 역사가들 역사 저자 역사서 저자들 그 저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요? 사마천의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그 역사를 되게 잘 가장 높이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서양도 있죠. 서양에도 역사서가 있죠. 뭐 로마사라든가 뭐 그리스사라든가 뭐 근데 또 뭐 있죠? 하여튼 서양에도 역사서가 있어. 뭐 영국 역사, 뭐 프랑스 역사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역사학자, 역사 저자로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사마천이야. 사마천. 근데 왜 사마천이냐면 그 사람 글이 가장 수준이 높아. 수준이 높아. 그 동양에선 역사서를 쓴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제 공자죠, 공자. 공자는 사마천보다도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 사람이고 사마천은 그 후한 시대의 사람이죠. 엄청 일찍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공자도 역사학자인데 역사 저자인데 어, 사마천보다는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역사학자로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다고. 근데 그 공자는 역사를 어떻게 기술했냐면은 그냥 2021년 3월 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2021년 뭐 4월 달에는 4월 18일 날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뭐 이렇게 다이어리 쓰는 식으로 썼어. 다이어리. 여러분 이제 다이어리 쓰잖아. 다이어리 쓰는 수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 그렇게 써지요. 그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편년체라고 그래요. 편년체.
다이어리,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쓰듯이 쓰는 것을 우린 편년체라고 하죠. 역사, 그러니까 그 연도별로, 그러니까 연도 일시별로 이제 그 썼다고 해서 편년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엇이냐, 그렇게 쓰지 않고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쓰는 그런 역사책도 있죠. 그게 이제 사마천이 쓴 역사책이에요.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서를 썼는데, 그 사람은 그 공자가 쓴 그런 편년체 형식으로 쓰지 않고 세기, 아니 본기, 세가, 표, 서, 열전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서 사마천은. 근데 공자가 쓴 춘추라는 책은 어때요? 다이어리니까 딱딱하잖아. 근데 이제 사마천이 쓴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논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평을 하고 자기 의견을 넣고 이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지면서도 그렇죠. 근데 이 사마천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역사서를 쓰는 데 있어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라든가 인물을 보는 안목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을 1등으로 쳐줘. 사마천은. 전 세계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의 1등은 사마천이에요. 그래서 사기가 유명한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기가 그렇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쓴 것을 우리는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공자가 다이어리 쓰듯이 한 것을 우리는 편년체라고 얘기했고, 사마천이 쓴 그 카테고리를 나눠서 쓴 것을 이제 우리는 기전체라고 하죠. 기전체의 기자가 뭐냐면은 본기, 카테고리 하나, 둘, 셋, 넷, 5개 카테고리에서 본기 있죠. 그 뒤에 기자를 따고 열전할 때 그 전자를 따가지고 기전체라는 거죠. 그래서 편년체와 기전체가 있죠. 근데 조선왕조실록은 뭐 어디에 속해요? 그건 편년체. 숙종 23년 3월 몇월 며칠 몇 시에 뭐 연산군과 누가 어떤 대화를 나눴고 거기에 연산군이 밥상을 걷어차면서 대신에 뺨을 후려쳤다. 이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편년체예요. 몇 년 몇 월 다이어리 쓰듯이 쓰는 거. 그렇죠. 거기에 뭐 이것은 어떠하고 이제 자기 의견을 담지 않고 그냥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 딱 쓰는 거야. 괜히 의견 달았다가는 자기도 까딱하면 죽을 수 있죠. 여러분, 사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왜 위험해요? 왕이 있어. 근데 여기 이제 근데 왕의 행실을 사관이 현장에서 참관해서 쓴단 말이야. 근데 왕이 이렇게 봤을 때 자기한테 안 좋은 내용을 썼어. 그럼 뭐 사관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요 내용 빼 이러잖아요. 요 내용 빼. 근데 사관은 어때요? 아니되옵니다죠. 아니되옵니다. 역사가는 역사를 기술하는 관리는 좋은 내용, 나쁜 내용 그런 거 따지는 거 없이 있는 거 그대로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죽을래 이래죠. 너 죽을래? 그래 죽여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래죠. 그게 이제 사관이죠. 근데 왕도 되게 깝깝한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안 좋은 짓 한 것을 자기가 안 좋은 짓 한 것이 후대까지 남는다는 게 굉장히 거북한 거죠.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런 거죠. 그 이제 중국 시대에도 사관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왕이 좀 그랬죠. 왕이
이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야 그죠. 사관을 불러서 야 요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중국에 있는 사관들도 어때요? 아니 되옵니다죠. 절대로 빼줄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빼달라고 해서 빼주고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죽을래 이래죠 왕이. 너 죽을래? 죽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관으로서 죽은 사람도 많죠. 사관으로서 죽은 사람들. 뭐 연산군이 뭐 야 조선왕조실록 갖고 와. 그래서 이 내용 있어. 그 내용 뭐 그래서 그게 굉장히 민감 정치적인 뭐 분쟁거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중국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서를 기술하는 건 이제 뭐 편년체도 있고 기전체도 있고 그렇다 했죠. 여러분이 역사가라면은 역사서를 어떻게 기술할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다이어리식으로 기술하는 게 제일 쉬워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만나서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다 이거. 이게 제일 쉬운 거죠. 근데 사마천은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을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해요? 경제학은 두 개로 나뉘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이렇게 나뉘죠. 거시, 미시 이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추가 카테고리를 추가한다 그러면은 국제경제학 이렇죠. 그렇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뭐 국제경제학. 근데 요거 빼고 거시, 미시 되죠. 그렇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다이어리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쓰지 않고 거시 역사, 거시 역사학, 뭐 미시 역사학 이렇죠. 거시 역사학은 뭐예요? 굵직굵직한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을 쓰면은 이제 역사의 큰 줄기 있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러면서 그 시대에 이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주 굵직한 뭐 이괄의 난, 뭐 당쟁이 격화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그 거시 역사학이고 미시 역사학은 뭐냐면 인물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인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했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렇듯이 거시역사, 미시역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사마천이 쓴 사기가 바로 그렇게 기술한 거예요. 그 거시역사 그것을 이제 뭐 본기세가 이렇죠. 본기세가. 그다음에 그 미시 역사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뭐 어쨌다고 그때 그 사람 심경이 어땠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한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밑으로 들어가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원수가 져가지고 나중에 칼을 맞고 뭐 이런 걸 쓴 것이 이제 미시 역사학이죠. 그래서 열전이에요, 열전. 그렇죠. 그래서 봉기세가는 이제 거시 역사학이고 열전은 미시 역사학이라고 보면 돼요. 비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마천이 쓴 사기는 카테고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제 미시 역사, 거시 역사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서라는 게 있어. 서. 본기, 세가, 표, 서, 열전. 본기, 세가, 표는 어때요? 이제 거시 역사학이고 열전은 미시 역사학이고 근데 이 서가 뭐예요? 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뭐야 뭐
그 당시를 지배하던 철학이 어떠냐, 뭐 어떤 문화 생활은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어떤 뭐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나,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의복은 어떻게 입고 살았나, 먹는 걸 뭘 먹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써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이제 서야 서. 이제 서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후대 학자들은 서를 빼고 이제 지를 넣죠. 지를. 그렇죠. 그래서 본기, 세가, 표, 이것은 이제 거시 역사학이고, 열자는 미시 역사학이고, 서는 뭐 중간에 뭐 경제학으로 치면 뭐 국제 경제학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하나 들어가네. 근데 그거 꼭 매치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역사서를 이제 거시 역사, 미시 역사,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문화생활이라든가 문물이라든가 뭐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사상이라든가 그 당시에 시행했던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쓴 내용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역사학을 그렇게 기틀을 잡은 곳이 사마천이에요. 사마천. 그렇죠. 사마천. 사마천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야. 진짜. 그 여러분 사기를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참 재밌죠. 사기가 재밌잖아요. 삼국지 연의를 쓴 사람도 다 사기에 나온 내용도 다 보태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 사마천이 쓴 그 역사서의 그 기술 방법이 기전체라 그랬는데, 그 본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왕의 연대기예요. 왕. 왕이 있으면 그 밑이 뭐가 있죠? 제후가 있다고. 그 제후에 대해서 쓴 것이 세가야. 세가. 왕과 제후에 대해서 쓴 게 본기 세가야. 근데 표는 뭐예요? 연표. 몇 년 몇월 며칠 연표. 열전이 있죠. 열전. 이건 이제 미시 역사학이라 그랬죠. 거시경제, 미시경제 할 때 미시. 근데 미시 역사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왕과 제후 위의 사람들 있죠. 대신이라든가 명제상이라든가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있어. 장수가 있다든가 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 영웅, 정치가, 학자, 군인, 일반 서민, 이런 사람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람.